자, 9월 23일 화요일 4교시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항일 의병운동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기도 키워드 다 써놨고요. 사실 선생님 그 본교재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자세한 걸 원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일단 키워드는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 국권을 뺏으려고 하잖아. 아까 용안포 사건부터 스토리를 잡으면은 경술 국치까지 계속 우리 목 잡다가 나중에 딱 인공호흡이 뛰어버리잖아. 그러한 과정에서 한 방향에서는 실력을 먼저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개몽운동이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신민회가 또 활동을 했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일본이랑 무조건 싸워야 된다, 무장투쟁해야 된다, 의병운동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세력들은 끝까지 싸운 겁니다.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뺏는 그 과정에 우리가 저항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두 방향이죠. 한쪽은 실력을 키우자고 주장했고 한쪽은 싸워서 이기자, 쫓아내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크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는데 큰 틀에서 당시 시대상을 보려면, 상황을 보려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1895년 을미의병, 을미의병의 배경, 왜 우리가 분노를 했는가? 자, 첫 번째 을미사변, 누가 죽었어? 명성황후, 민비가 죽었죠? 그 다음에 3차 을미기업, 단발령. 여러분들 지금 머리 자르려고 하면 나는 돈 한 100만원 준다고 하잖아? 여기서 바로 삭발할 수 있어. 나 진짜 머리 굳이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100만원이 뭐예요? 한 30만원만 줘도 하겠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성리학 국가인데요.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 차라리 내 목을 쳐라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모를 죽였고 단발령을 시켰고, 당시에 고종 강제로 머리 자른 다음에 결국엔 단발령 강제로 시행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여러분들. 자, 을미의병은요, 분노를 하더라도 어느 계층이 좀 더 많이 분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양반 아니면은 뭐 농민. 사실 양반이겠죠. 왜냐하면 농민들은 당시에 쌀 몇 포대만 준다고 하면 머리 바로 삭발 들어갔을 겁니다. 맞잖아. 그리고 당시에 을미사변, 명성황후 누군지도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당시에 특히나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보수적인 유생층들 입장에서 성리학을 아주 그냥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머리 자르라는 게 분노하고, 우리 지금 국모를 감히 시해하다니, 이거 분노할 되게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 보면은 위정척사 사상 가진 유생층이 중심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여러 활동했겠죠. 뭐 활동까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친일파도 처단하고 일제관공서도 공격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산이 어떻게 당하냐? 해산. 자, 악원파천을 단행한 이후에 고종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일단 단발령 처리할게요. 야, 단발령에 두 발 자유로 가. 자를 사람 자르고 말라면 말아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의병 해산을 권고합니다. 자, 고종이 야, 너희들의 마음은 잘 알았다.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이 을미의병의 한계, 말을 너무 잘 들어. 왜? 성리학자들이잖아. 충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결국에는 강제 해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산을 합니다. 해산 공고에 자진 해산을 해가지고 을미의병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을 알겠죠? 배경과 특징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이따 하고요.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1895년에서 1905년. 자, 을사의병. 1905년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바로 배경, 을사의장. 이거 외교권 뺏긴 건데 거의 국권 뺏긴 거랑 거의 다름없잖아요. 이때는요, 보수적인 유생층, 양반계층만 화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거의 뺏긴 거기 때문에 하층민들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 보면 일단 최익현 선생님, 양반 유생층들 당연히 분노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돌석. 우리 신돌석 장군, 의병장입니다. 평민입니다. 평민의병장이 등장한 거야. 평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의병운동에 참여한 거야. 왜? 이 을사늑약은 양반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양반만 분노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민의병장, 신돌석 장군 등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결국엔 이런 흐름이 쭉 가는데 여기 좀 추가합시다. 자, 이 당시에 을사의병이 이제 일어날 때 이건 뭐냐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결도 하고 그랬어요. 나라를 거의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는요, 장지현 선생이 황성신문이라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매일신보 말고 또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글을 기재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 시일야 방성되고. 시일야 방성되고. 거기에 우리의 그 을사늑약 때 외교권을 빼앗긴 그 아픔을,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좀 강력하게 적었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장지현 선생이 황성신문을 통해서 시일야 방성대국도 결국 이 을사늑약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런 마음, 그런 당시의 그 애환을 반영한 글을 기고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2년 뒤에 1907년에 정미의병. 자, 이거는 배경 봐봐. 일단 고종 강제퇴위 당했죠. 이거 고종이 바복은 천치권간에 40년 이상을 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종을 강제로 일본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대 군대가 해산됐죠. 군대가 해산됐는데 이 군대가, 여러분들 군대가 해산됐어. 여러분들이 군인이야.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많은 군인들도 분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의병으로 참여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 보면요, 해산된 군대들이 의병이 합류하니까 의병이 기존과 다르게 규모가 커져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변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정리 안 된 그런 부대가 아니고 군대에 맞게 군인처럼 조직화되어 있는 그러한 의병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요. 전체 의병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만들고 총대장 이인영 선생을 총대장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서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쫓아내자 서울 진공작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선생이 도중에 집에 가버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제사 지내야 된다고 집에 가버립니다. 아쉽죠. 양반으로서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인영 장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인영 선생이 결국에는 도중에 나가게 됨으로써 우두머리가 없어졌는데, 우리 사기라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뭔가 우리 운동할 때도 응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 사기가 빠지게 되고 이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서울진공작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이렇게나 많은 어떻게 병력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남한 대토벌 작전, 특히나 의병들이 남쪽에 많았거든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민간인까지 학살하면서 의병도 활동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병들 어디로 가?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가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과 이 의병은 연결됩니다.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군대 해산이 핵심이죠. 해산된 군대가 들어와서 13도 창의군까지 만들고 훨씬 더 대규모되고 조직화된 그런 부대가 서울 진공작전까지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활동이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밖에 개인적인 항일 의거 활동, 여러분들 선생님 조카도 아는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에서 여러분들 제거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중근 의사의 대표 저서 동양평화론, 이거 안중근 의사가 투옥돼가지고 여순과목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동양평화론, 안중근 의사를 대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철 오기호 선생, 이 나철 오기호 선생이요, 오적 암살단, 이 당시에 을사늑약에 도장 찍은 놈 5명이 있어. 그 중 한 명이자 이완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오적 5명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자신회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오적 5명의 나쁜 놈들을 결국에는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나철 선생과 오기호 선생은요, 나중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배우겠지만 대종교라고 하는, 대종교, 바로 우리 당군 할아버지 믿는 종교거든요. 대종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특히 나철 선생이. 그래서 대종교 출신들이요, 의병운동 엄청나게 합니다. 왜? 이 대종교가 당군 할아버지 믿는 거면 얼마나 민족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나철 오기호 선생이 자신회를 통해서 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서 오적을 죽이고자 노력도 했고요. 대종교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다는 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명훈 장인환 선생 아까 했죠.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스 제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지금 대통령 이재명 아니죠. 당시 청년 이재명,
선생이 이완용을 공격합니다. 습격을 합니다. 당시 이완용이 천주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나오는 이완용을 칼로 찔렀는데 아쉽게 죽이진 못했어. 아쉽게 죽이진 못했고 습격을 함으로써 우리의 저항의식을 보여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항일 의거 활동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일본이 국권을 침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실력 양성운동, 한쪽으로서는 바로 의병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항을 했고요. 이러한 흐름이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시기에서도 쭉 연결됨으로써 우리 독립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만 좀 추가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연구할 때는 의병운동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10년의 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10년의 텀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 10년의 텀이 공백이 아니고 의병운동을 계속 했던 거야. 그럼 10년의 텀을 채워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활빈당. 당시 동학농민운동 참여했던 사람들 중 일부,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활빈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어떻게 보면 친일파들도 습격하고요, 일본도 공격하고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 10년의 공백을 채워줬던 단체가 활빈당, 영악당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로 활빈당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 빼먹은 건 없을 거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집에 가야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좀 살짝 잘렸지만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기 뭐 이인영 총대장 보이자마자 뭐 읽어볼 것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정미의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3도 창의군.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5번. 고종이 강제퇴역 군대 해산에 반발했잖아. 이해되시죠? 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상황 이유라는 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유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뭘까, 이거? 윤치호 이게 뭐 같아? 이거 읽어봐봐. 응? 자, 여기 보세요.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지도, 보호 및 감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데, 일단 러일 전쟁이 끝난 이유네요.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일본은 전쟁으로 영예를 얻었다. 조선은 전쟁으로 최악의 것을 얻었다. 자, 이걸 봐서 이유라고 보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자, 1905년 을사늑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러일 전쟁 이유를 얘기하면 돼요. 포츠머스 조약 이유. 그럼 답은 몇 번일까? 딱 하나 있어요. 이유이기 때문에. 5번. 5번이에요.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홍주선을 점령했다. 이게요, 사실 여러분들 추가자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을사의병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을사의병 때. 그래서 을사의병 때요,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했는데, 아까 을사늑약 때 많은 사람들, 아까 시리아 방성대국을 썼던 장지현 선생도 있고 여러 붕괴했던 사람들이 자결도 하고 했는데, 그중 한 명 민종식 선생이 의병부대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하게 됐다는 거 추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하얼빈 나오면 이거 뭐가 누구야? 이거 안중근사죠? 답은 몇 번일까요? 보기가 잘 안 나오네. 몇 번일까요? 1번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어때요,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해야겠죠? 복습을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이 영상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영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봄으로써 열심히 복습해서 꼭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